안녕하세요. K반도체의 화려한 귀환부터 저기 미국의 심장부에서 군함을 만드는 K조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K브랜드까지 이게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이걸 넘어서 뭔가 거대한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자료들의 핵심은 바로 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역할의 변화요? 네, 과거의 한국 산업이 빠른 추격자, 그러니까 패스트 폴로워였다면요. 이제는 인공지능, AI랑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아예 판을 설계하는 자, 룰 세터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판을 설계하는 자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예를 들면 한때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단숨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혹은 그냥 평범한 택배 회사가 어떻게 AI 혁명의 숨은 승자가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볼까요? 역시 시작은 반도체네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4 테스트에서 엔비디아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네, 그렇죠.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한때 1년까지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걸 단 3개월로 좁혔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속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고요. 뭐랄까,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게임의 룰을요? 네,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D1C 공정으로의 직행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경쟁사들이 아이폰 15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혼자 아이폰 15 개발을 건너뛰고 바로 아이폰 16 설계에 뛰어든 것과 같아요. 와, 엄청난 도박이네요. 그렇죠.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승부수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전영현 부회장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D램 설계 자체를 거의 근본부터 바꿨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삼성이 가진 원스톱 솔루션 역량 덕분이라는 점이죠. 원스톱 솔루션이요? 네,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또 후공정인 패키징까지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한 곳은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이 세 부서의 전문가들이 그냥 한데 모여서 차세대 공정의 모든 걸 최적화하는 그런 설계를 해냈기에 가능했던 퀀텀 점프였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의 흐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는 것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개념이 사실 좀 헷갈리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학습은 데이터 센터에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AI를 훈련시키는 아주 무겁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반면에 추론은 그렇게 똑똑해진 AI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판단하고 답을 내놓는 과정이에요. 아하. 바로 이 추론 단계에서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은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이 시장을 삼성이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7년 만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파운드리 최강자 TSMC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수요가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 주가가 2달 만에 30%나 급등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얼핏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AI 골드러시의 숨은 승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숨은 승자요? 네. 금광을 캐러 갈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처럼요. 페덱스의 역할이 바로 그 곡괭이인 셈이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반도체와 서버 장비들. 이걸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페덱스는 단순 택배 회사가 아니라 AI 산업의 물리적 확장을 책임지는, 뭐랄까, 고수익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중남미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겨냥해서 냉난방 공조 HVAC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뜨거워진 AI 서버를 식히는 것, 이건 역시 골드러시의 필수적인 곡괭이인 셈이군요. 그렇죠.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조 단위를 쏟아붓는 곳에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AI 혁명이란 게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거대한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확장을 동반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AI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이 비단 기술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 자료들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이야기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년 만에 수주 잔량이 13배가 늘고 심지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넘본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미국 땅에서 그것도 외국계 기업이요? 그건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마스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MSG예요? 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미국은 거대한 해군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작 자국의 조선업 기반은 거의 무너진 상태거든요. 바로 그 빈틈을 한국의 최첨단 건조 기술력과 생산 관리 능력을 가진 하나가 파고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 미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한 일종의 지정학적 딜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부흥의 열차에 올라탄 거군요. 자료에 나온 MRO 사업이라는 것도 그럼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MRO는 유지, 보수, 정비의 약자인데요. 한번 건조하면 수십 년을 운용해야 하는 군함의 특성상 신규 건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앞으로 미 해군의 핵심 MRO 파트너가 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방산 분야에서도 정말 똑같이 나타나네요. 미국 육군이 자체 개발하던 차세대 장포신 자주포를 포기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 그걸 얹기로 했다. 이 소식은 K방산의 위상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핵심 화력 체계의 플랫폼을 자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선택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사거리가 70km에 달하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가 탄생하는 건데 그 심장에 바로 K9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하드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힌 거죠. 남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네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과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네, 훨씬 깊은 단계의 협력입니다. 페루의 특수한 해안 환경과 작전 요구에 맞춰서 처음부터 설계를 같이 하는 일종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맞춤형이요? 네, 이걸 통해서 페루를 교두보로 삼고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잠재적 수요가 큰 남미 전체 함정 시장을 선점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라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꼭 맞는 최고의 장비를 함께 만들자. 이렇게 접근하는 한 차원 높은 전략인 셈이죠. 듣고 보니 자동차 산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비결이 유럽이나 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 덕분이라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은 수소 제국의 건설입니다. 수소 제국이요? 네, 신형 넥소를 앞세워서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56%를 달성했는데 이건 단순히 차를 많이 팔겠다는 목표를 넘어섭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선박, 건설기계, 도심 항공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수소 생태계의 표준과 주도권을 잡겠다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죠. 제품 하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이 판을 짜는 전략이 소비재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위기에 몰렸던 토니몰이나 스킨푸드 같은 1세대 K뷰티 로드숍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도 참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존 방식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전환이요? 과거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에만 의존하던 그 단일 모델을 과감히 버렸죠. 대신에 북미,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온라인 채널에 집중하는 탈중국 그리고 다변화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자동차 산업의 전략과 놀랍도록 닮아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신생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뷰티기기 업체 APR은 미국 매출이 2배 넘게 급증하니까 아예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거대 유통망에 직접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K뷰티가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뷰티테크,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는 주가가 10배 오르는 텐베거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텐베거란 투자금이 10배가 되었다는 뜻의 증권가 용어입니다. 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술이에요. AI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부품은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몸체의 핵심이죠. 아, LG의 지원을 받고 오픈 AI와도 협력하면서 AI의 두뇌와 로봇의 몸체를 잇는 핵심 하드웨어 공급처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곡괭이 사업인 셈이죠. 결국 모든 길이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와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로 통하는 것 같군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소니가 6,770억 원을 들여서 스누피 IP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넷마블이 역대 최대 매출을 예고하면서 부활한 배경에도 바로 자체 IP의 성공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특정 유명 IP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흥행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된 것이죠. 결국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원천 기술, 원천 IP,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판을 어떻게 새로 짜고 있는지 그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성공 사례들이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성공의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나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K산업의 영토 확장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제 조건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요? 네, 바로 미국과의 강력한 기술 안보 동맹이라는 지정학적 배경이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나 K9 자주포의 미국 채택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만약 그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의 성공은 우리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죠. 그렇죠. 만약 몇 년 뒤에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국제 정치의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제국들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공이 오히려 미래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렇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이 구조적인 의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서 기술적 초격차를 더욱 벌리는 동시에 특정 국가나 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더욱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통해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빠른 추격자 모델을 넘어서 AI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판을 설계하는 자로 거듭나고 있는 K산업의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졌네요. 네, 그 중심에는 초격차 기술과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기술 도박, 한화의 지정학적 M&A, 현대차의 생태계 구축 전략, 이 모든 게 미래 산업의 핵심 플랫폼과 기술 표준을 선점하려는 치밀한 움직임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는 오늘 K산업이 어떻게 글로벌 영토로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한국을 단순한 판매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탄생하는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